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자, 내년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7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일찌감치 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 룰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울산에는 벌써 시장 선거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죠. 울산의 지방선거 분위기 그리고 중앙당의 움직임까지 내년 지방선거 움직임을 이번 주 이슈타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지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불과 1년여 만에 실시되는 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국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준비도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뭐 빠르다면 빠른데 사실은 뭐 선거 지금 여러 번 선거를 해봤지만은 예. 요 정도 돼서 사실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게 당연하고요. 예.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빨리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느긋하지만 그래도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벌써 시장 선거의 주자가 나오고 있고 예. 경선 구도가 지금 어느 정도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울경 녹록한 곳이 한 곳 없습니다. 자, 민기적거리고 간만 보다가 주저앉는 사람보다도 이왕 나올 거면 뭐 일찌감치 선수 치고 나오는 게 주목도 받고 이름도 알리고 이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 지역의 분위기가 차츰 달아오르는 느낌인데 먼저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선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지구단격인 그 울산 남구갑 예.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 동구 이곳에 이제 사고지구당 정비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벌써 조강특위를 가동해가지고 예. 여의도 당사에서 36개 사고당, 예. 사고당의 조직위원장 지원자에 대해서 일괄 면접을 다 봤거든요. 네. 면접도 다 보고 그때가 얼마 전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받고 울산의 경우에는 특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 남구갑에서 조직 당협위원장을 모집해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셌거든요. 예. 전국에서도 가장 센 지역이었는데 뭐 대거 몰리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고 예.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예, 울산의 정치 1번지 남구갑이 참 뼈아픈 곳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지역구를 중앙당에서 통상적으로 사고지구당 이렇게 부르는데 뭐 지역 주민들이 사고 친 게 아니라 의원이 사고를 친 건데 어감도 안 좋아서 이 말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자, 남구갑은 당초에 11명 정도 이름이 나왔는데 지원자 받아보니까 조금 줄었어요. 9명 좀 줄었으면 줄었지만은 그래도 셉니다. 많이 지원했고요. 남구갑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사고당으로 분류가 됐는데 알다시피 역대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계속 연승을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공천제로 공천을 받았고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김상욱 의원. 네. 김상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어 버렸습니다. 예.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아입었거든요. 예. 갈아입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번 인선에서 지역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성이다. 예. 뭐 옷을 안 바꿔 옷에다가 본드를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됐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 후보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난립은 했지만 과거 인사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도전을 접었고 예. 또 새로운 인물도 등장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서울 사람들이 남구갑에 울산 남구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나서 민주당에 입당으로 옷을 이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아입고 종횡무진 광폭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소문이 무성한 그런 곳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남구갑에 어떤 인물이 면접 대상에 올라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 전에 예. 최근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 예. 방금 말씀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요즘 예. 뉴스에서 조금 사라진 느낌 있죠. 그런 감이 있네. 왜 그런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으시죠? 궁금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안에 국감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조금 안정기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당 안에 어떤 정리정돈이 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강성 발언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고 또 강성 발언을 잘못했을 경우에 찍힐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재감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풍이 부으니까 좀 자제하는 분위기 그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지금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너무 많은 돌출 인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잘한 최민희 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예. 김상욱 의원이 존재감이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김상욱 의원 그렇게 막 전국적으로 튀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 이런 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남구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당협위원장이 김상욱 의원인데 예. 존재감이 사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누가 국민의힘에 지원을 했는가? 면면이.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제 국정기획비서관실 대통령, 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강호성 예. 이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상혜 예. HD 현대중공업 현역 전무입니다. 현역 예. 전무. 그리고 김영중 전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국장 그리고 김태규 예. 너무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예. 그 밑에 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고 난 뒤에는 직무 대리를 했던 예. 김태규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문호철 전 서울 MBC 보도국장 예. 그리고 박기성 그 김기현 시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고 TVN 울산교통방송 사장을 지낸 예. 분 그리고 그 울산 남구갑에서 오랫동안 출마를 많이 해왔던 최건. 최건 변호사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출마를 했고요. 예. 그 지원을 했고 개별 면접 방식으로 다 면접을 했고 자기 소개를 포함해서 1인당 5분씩 진행했던 치열했던 일단 1대1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울산에 또 한 곳 사고 당협인 동구는 어떤가요? 동구 같은 경우는 2명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 21일에 실시했던 면접에서 동구 당협 조직위원장에 이제 본래 이제 금명호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동서발전 사장을 하고 계시지 잘하고 않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분의 보좌관을 지낸 배상원 씨, 예. 배상원 씨하고 손상호 나라상하랑 무궁화 보급회라고 아, 예, 뭐 예. 있습니다. 그분 울산에 좀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태극기 달고 다니는 분 그분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조강특위에서 면접을 했고요. 조강특위는 이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 당성 예. 이런 부분을 평가해가지고 이러면은 이달 이달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11월 달 중으로 예.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제 지역 활동 계획이나 전임자와의 차별성 그리고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펴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울산처럼 지원자가 많아서 평가가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선임하게 될까요? 면접만으로 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늘 하던 방법으로 보면 역시 이제 여론조사가 제일 중요하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네. 공개 오디션을 거치거나 뭐 아니면 경선 등의 방안 이런 것들까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경선 방안을 고려하는 이유 자체가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무턱대고 누구를 지정해 주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은 역시 경선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해야만 아무래도 흥행이라는 게 일어날 거고 조강특위에 대한 신임도 생길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아마 가장 공정한 잣대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 예.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동구에는 민주당의 그 김태선 의원이라는 이 정부 막강한 실력자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밖에는 신청자가 없네요. 근데 이제 당협에 지금 빈자리를 채우는 건데 지금 당장 내년에 하는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태성 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다음 선거는 예. 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자, 조직 정비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룰을 만든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기본 구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기본 구조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선인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나경원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갖고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 예. 이미 선거 체제로 돌입했는데요. 예. 지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번에는 수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켜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지켜내야 하는 데다가 대선 1년 내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1년 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체로 여당이 이겼거든요. 예. 여당이 이기고 이제 그 사실은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 사법부 모든 걸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사법부까지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예. 무소불위거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예. 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불리한 여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최고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전략 공천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은 남북 합에서 그 전략 공천 실패한 경험을 생각하면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전략 공천에 대한 가장 아픈 기억이 사실 울산 남구갑이에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 울산에서 또다시 전략 공천 이런 건 잘 안 할 것 같고요. 총괄기획단 자체가 공천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예. 딱 밝히고 있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전략 공천은 최소화한다. 이런 방침을 이미 밝히고 있고요. 매일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요. 예. 또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서울, 부산 그리고 울산 이런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후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현재의 기조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다 해보거든요. 해보고 지금 현재의 광역단체장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마 이제 컨벤셔널 효과나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예. 경선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요. 예. 또 이 경쟁력이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예. 지방선거라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흥행적인 측면이라든지 국민적인 여론의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후보의 참신성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구태의연한 인물을 그대로 내가지고는 선거에서 별로 바람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 또 신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성에게 주는 가점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해가지고 예. 좀 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을 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여튼 공정하게만 하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이 장난만 또 나타나서 안 치면 뭐 되는 거죠. 뭐 빠를수록 나을 것 같은데 언제쯤 이런 룰이 확정될까? 늦어지면은 정치 신인들은 목이 빠질 것 같은데요. 공천 빨리 해야 될 것 시스템 같은데요. 윤곽 자체는 당 지도부의 논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인데요. 기획단에서는 연말까지 공천 시스템의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연말까지 두 달이나 남았네요. 예, 2달 정도 남았는데요. 공천률이 조기에 확정된다는 것은 사실 예비 후보들이 선거를 조속히 준비하고 또 당 차원에서 인재 영입의 속도를 붙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끄는 것도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울산시장의 재선 준비 상황 어떤가요? 당내 대항마가 있기는 한가요? 현재 김두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동안에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 울산발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성과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선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사실 아직 뚜렷한 대항마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었던 여러 명의 후보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도 거론됐고 있었는데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상대가
어느 정도 좀 여론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는 추세라면 예. 오를 것인데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네, 네. 광역 단체장 가운데 경쟁력이 상당히 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고요. 이런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만 이어진다면 사실상 후보군 경쟁을 하는 후보군은 사실 조금 없지 않을까 이런 예. 이야기까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당내에 뭐 뚜렷한 대항마가 없다는 건 김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해피한 일이죠. 괜히 힘 뺄 일도 없고 일로 매진해서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더없이 좋은 상황이죠. 예. 자, 여당의 상황도 궁금한데 민주당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으로 밝힌 주자가 2명 정도? 예, 처음에 이제 성인숙 울산시당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출마의 뜻을 맨 먼저 밝혔는데 했고 뒤에 이제 밝힌 분은 사실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예, 시민단체 활동을 위해서 탈당했다 다시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까지 공식적으로 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성장을 멈춘 도시 울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밝히면서 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전문 분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북극 항로 시대를 개척하겠다 예. 이런 걸 모토로 해가지고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뭐 출마 선언 이제 두 분이 일찍 했으니까 한 번씩 잠깐 얘기를 하자면 송윤수 위원장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이제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교수. 그리고 인천 출신이신 분인데 울산에서 오랫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정당 활동을 해가지고 민주당 시당위원장, 정책과 비전 포럼 뭐 상임 대표 이런 부분을 역임했고요. 예. 그 광역 단체장 선거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주자로 예. 이제 출마 선언을 했다. 예. 그런 데서 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계획을 짜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셨던 분. 예. 어떤 분입니까? 안재현이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그 노무현 재단 울산 지부에서 이제 활동을 쭉 하시다가 예.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하.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은 복당 신청을 해놨는데 음. 이분도 이제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거든요. 예. 공식화하면서 자기가 복당이 되면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성인수, 안재현 이분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선호 전 예. 울주군수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네, 그리고 네. 송초로 전 시장까지 한 4분 정도가 예. 경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말이죠. 송철호 전 시장이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질문들을 밖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많이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7기 울주 군수를 지내신 이선호 예. 대통령실 자치발전 비서관 예. 이분이거든요. 이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방금 이야기하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예. 이 두 분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송철호 전 시장이 과연 정말 나올 것인가? 아니면 후배인 예. 이선호 전 군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실 것인가? 이 이야기가 사실 관심사거든요. 예. 관심사인데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철호 전 시장을 이제 일단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를 쳐다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 시장을 지내신 분에게 양보하라 누가 이야기를 지금 쉽게 못 하거든요. 분위기는. 하면 되죠. 아니죠. 그게 본인이 나갈 뜻을 계속 비추고 있거든요. 비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고 예.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지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 이게 가장 정답인데 네. 송 시장의 측근을 지냈던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송 시장님이 어떤
성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조직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인물들, 이런 측근들, 이런 인사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이동하는 느낌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좀 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송 시장의 뜻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네. 만약에 그게 송 시장과 교감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주변에서 사람들이 괜히 비행기 태우거나 띄우고 그러면 안 돼요. 발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송 시장님이 연세가 있거든요. 예.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에 나갈 예. 때 이제 나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네.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젊은 후배들에게 좀 모양 좋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예. 이런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사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나이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은 어디선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밝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뭐 단골 메뉴로 등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분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 이 뉴스의 밖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뭐 이름이 거론된다는 정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 역시 공천 룰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도덕적인 한결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뭐 어떤 그동안에 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이런 걸 굉장히 따지고요. 예. 지금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천 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지금 조금 있으면 다 마무리한답니다. 마무리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느냐면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좀 붐업 효과를 예. 노리겠다. 예. 그런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자에 대한 심사 규정은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요. 예. 뭐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뭐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천을 완전히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런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 구체적인 예의 없는 부적격, 예의가 있는 부적격. 이게 뭔 말이에요? 예의 있는 부적격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 이건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강력범죄, 이건 예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죠. 봐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한 이후에 음주운전을 또 했다든지, 예. 이건 사회적으로 돌팔매를 맞을 만한 것들, 성매매 범죄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예. 이런 거는 절대로 예의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예의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것들을 그러니까 살려줄 만한 사람들, 근데 조금 뭐 이런 부적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 살려주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 심사에 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좀 예. 재량을 보이겠다, 이런 부분을 열어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정치인들이 만드는 건 항상 뭔가 여백을 조금 빠져나갈 구멍을 두더라고요. 뭐 네, 등자 하나 넣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 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 부적격한 사유를 가진 적격 후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말이 자. 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다른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군도 얘기를 조금만 하죠. 다른 정당은 역시 이제 지금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훈 예, 예. 동구청장을 시장 후보로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김종훈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뭐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나오실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쪽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울산의 지방선거 분위기 그리고 중앙당의 움직임까지 내년 지방선거 움직임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중점적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